주신 고윤주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관계대사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이어서 함께해 주실 패널분들을 모시겠습니다. 문성만 전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님, 박진우 전 경찰대 학장님, 신학승 한양대학교 관광학부 교수님, 홍석훈 창원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에이펙과 함께 제주특별자치도가 재도약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법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고윤주 대사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 교수님의 또 발제 강의를 들으니까 드디어 이제 올 곳이 왔구나는 좀 생각이 들고요. 박 교수님께서는 전체적인 에이펙의 어떤 의미라든지 어떻게 이제 경과가 진행되어 왔고 어떤 의제를 가지고 논의하는지 한국 개최의 어떤 의미가 뭔지 그런 부분에서 상세히 들을 수 있어서 좋았는데 저희 지금 이 포럼 토론은 꼭 왜 제주여야만 하는지 왜 제주가 돼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 전문가들의 그 의견을 들어보고 제주의 강점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보완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좀 이 자리에서 좀 얻게 된다면은 우리가 남은 몇 개월의 기간 동안 좀 보완해서 결국은 제주가 유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동력으로 삼고자 합니다. 먼저 지금 참여해주신 그 전문가님들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른쪽으로부터 먼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전북대학교의 문성만 교수님이십니다. 한양대학교의 신학승 교수님이십니다. 왼쪽으로는 홍석훈 창원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박진우 지금 그 동국대학 석좌 교수님으로 재직하십니다. 일단 그 제주에서 제가 제주에 온 지 한 1년 정도 좀 넘었습니다. 제가 도착한 순간부터 제주도청의 분위기는 에이펙과 관련해서 많은 이제 그 유치 노력을 하고 있었고요. 모든 행사나 계기에 그 에이펙의 어떤 유치에 대한 어떤 열의를 도민들의 열의를 이제 나타내는 여러 행사도 많이 했고 홍보도 많이 해왔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100m 달리기를 하고 있다고 하면은 한 80m 정도 지금 저희와 있다고 생각되고요. 나머지 20m는 실질적으로 이제 그 전력 진출을 해야 되는 어떤 시점인데 미지다 포럼이 오늘 이런 어떤 저희들한테 좀 긴장을 주면서 드디어 이제 올 곳이 왔구나라는 어떤 그런 어떤 분위기도 만들어주고 지금까지 잘 준비해 왔는데 어떤 면에서 제주가 에이펙 개최에 적임지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뭐고 보완해야 될 점이 무엇인지를 전문가님들 통해서 이렇게 살펴볼 텐데요. 먼저 경제적인 측면에서 제주의 어떤 강점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보완해야 될 점이 무엇인지를 전북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신 문성만 교수님으로부터 이야기를 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북대학교 경제학부 문성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만약에 이제 그 에이펙 정상회의가 이제 제주에서 개최된다면 그것의 이제 제주에서의 어떤 경제적 효과 또 우리나라에서의 경제적 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러한 경제적 효과를 어떻게 잘 활용해서 실제로 이제 올 여름에 있을 그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지에 제주가 이제 될 수 있도록 이제 도움이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에 대한 뭐 경제적 효과는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일반적으로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이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행사 준비와 이제 행사 진행에 소요되는 이제 그 지출액과 그 지출액의 이제 파급 효과를 보통 이제 계산을 하는데 이 행사 준비와 행사 진행에 소요되는 지출액은 이제 크게 세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그 행사 준비에 필요한 인프라 투자액, 그리고 이제 해외 운영비라든지 행사 참가자의 지출액, 그리고 이제 행사로부터 유발된 일반 관광객의 이제 지출액입니다. 먼저 이 인프라 투자액과 관련해서는 이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서는 그 정상회의장을 새로 보수하거나 혹은 없으면 이제 설립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시설 등에 대한
해외 시설 투자가 있고 또 이제 각국의 이제 VIP들을 접객할 수 있는 공항 의전실의 증개축이라든지 없으면 이제 신축 등에 관련되어 있는 공항 시설 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림로라든지 도시환경 정비 등 도로 시설 투자가 있고 기념공원 조성과 같은 이제 기념시설 투자 등이 있는데 이런 이제 행사와 관련된 인프라 투자액이 있는데 제주연구원이 작년에 발표한 이제 그 자료에 따르면 만약에 이제 제주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이제 개최된다면 필요한 인프라 투자액이 약 한 2,017억 정도 소요되는 거로 이제 발표를 했었습니다. 따라서 이 직접적인 투자액 지출액에다가 이로부터 이제 파생되는 파급 효과, 대개 이제 그 지출액의 한 1.5배 정도를 이제 가정하시면 제주 경제에 약 한 5천억 정도의 이제 그 인프라 투자로 발생하는 이제 경제적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인프라 투자액과 관련해서는 이 재원 조달 방안에 따라서 이 경제적 효과가 좀 이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또 나중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인프라 투자액이 일시적인 효과로 끝나는 건지 정상회의만 개최하고 그 이후에 이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건지 아니면 이제 그 이후에 활용되느냐에 따라서 이 인프라 투자액에 대한 이제 그 파급 효과가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요거 좀 제가 조금 이따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이 두 번째로는 이제 정상회의 참가자의 지출액이라든지 그리고 정상회의 운영비 지출액이 이제 제주 경제에 미치는 이제 효과가 있습니다. 대개 이제 정상회의 참가자의 지출액은 참가하는 분들의 숙박비 지출액 그리고 이제 숙박비 외에 음식이라든지 관광 소비라든지 관련되어 있는 숙박비의 지출액을 포함하고 있고 정상회의 운영비 지출액은 회의 대관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제주연구원이 2025년 이 에이펙 정상회담이 제주에서 개최된다는 가정하에서 이 지출액을 측정한 게 있는데 대략 한 605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출액의 이 파급 효과를 고려하면 한 1.5배 정도로 이제 가정하시면 전체적으로 이제 이 참가자의 지출액이라든지 회의 운영비 지출액으로부터 제주 경제에 약 한 900억 정도의 이제 추가적인 경제적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금액은 약간 이제 가대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왜 그러냐 그러면 대개의 경우에 이 예측치는 평상시에 제주에서 열리고 있는 다른 회의들이 그대로 진행된다는 이제 가정하에서 이제 예측이 된 건데 실제로 이제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그 기간에는 다른 종류의 이제 회의가 발생할 가능성은 이제 좀 더 드뭅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고려하시면 예측치가 조금 줄어들 수 있다는 건데 이거는 제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인천이라든지 경주, 부산도 마찬가지의 어떤 상황이어서 크게 고려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확실한 점은 이 정상회의 참가자의 지출액이라든지 정상회의 운영비 지출을 통해서 이게 이제 제주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굉장히 클 거다라는 부분이고 또 제가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파급 효과는 이제 그 정상회의 시점에 발생하는 이제 일시적인 효과입니다. 이게 이제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이제 또 다른 측면의 부분들이 이제 고려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정상회의 개최 전후로 해서 이제 관광객이 증가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발생하는 이제 지출 정대로 이제 제주의 경제적 효과를 이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연구원별로 이제 다른 어떤 그 추정치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참조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예측치를 계산할 때, 이 경제적 효과를 계산할 때 대개의 경우에 이제 그 정상회의 개최 전후의 기간에서만 발생하는 이제 예측치를 이제 계산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겠습니다. 제가 이제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이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한 가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러한 이제 그 경제적 효과가 얼마나 지속되느냐의 이제 문제입니다. 이 지속성에 대해서는 이제 그동안 제가 이제 인천연구원, 대구 경북연구원, 제주연구원의 그 발표 자료를 보면 그런 이제 언급이 없는데 이 지속성과 관련해서는 이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인프라 투자액이 지출이 되었는데 만약에 제주에서 정상회의가 개최되어서 제주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고 그래서 그 이후로 굉장히 많은 이제 국제 회의들이 제주에서 유치하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한 경제적 효과는 상당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동안 이제 알려지지 않았던 이 제주가 이 에이펙에 있는 이 21개 회원국이 있는데 이분들에게 이제 그 제주가 알려지게 된다면 이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이제 그 관광 효과도 엄청나게 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제적인 효과의 어떤 지속성에 대해서는 만약에 지금 현재 이제 그 에이펙 2025년 이 정상회의 에이펙 개최를 희망하고 있는 4개 지역, 인천, 그다음에 경주, 부산, 제주를 비교해 보시면
제주가 가장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강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알겠지만 제주에 한 번도 안 오신 분은 있을지 몰라도 제주를 한 번만 방문한 사람은 없을 정도로 제주는 이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풍부한 먹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세계에 있는 다른 관광지하고도 얼마든지 경쟁력이 있고 또 그리고 제주에서의 어떤 국제회의 관련된 어떤 부분도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충분한 이제 경쟁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을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강조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이펙은 미국, 중국, 일본을 비롯해서 21개의 국가들로 이제 구성된 이제 경제 협의체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제 정상회의가 2025년도에 제주에서 개최된다면 이 제주에 대한 이 21개 지역에 있는 국민들이 간접적으로나마 이제 제주의 매력과 이제 아름다움을 체험하는 자리가 될 거고, 이 부분이 이제 만약에 잘 이제 작동이 된다 그러면 그동안 이제 제주 관광객들이 어떤 특정 나라에 치우쳐서 이 관광객의 수요가 어떤 시점이나 사건이나 어떤 시간에 따라서 이제 많이 불안정할 수 있는데 이런 관광객의 어떤 수요의 다변화도 가져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거는 이제 제주의 또 다른 이제 경제적 효과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이제 두 가지 경제적 효과는 제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어떤 경제적 효과에도 다른 지역이 기여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추가적인 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만약에 이제 이 부분들이 제가 지금 2025년 그 에이펙 개최 도시를 선정하는데 선정 기준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제가 뭐 잘 모르겠어요. 몇 가지는 알려져 있지만 그 모든 내용이 자세히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 만약에 이제 이 부분들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만약에 제주가 2025년 개최지를 좀 더 개최지에 이제 선정되기 위해서는 이런 이제 경제적 효과의 지속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많이 이제 강조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앞으로도 이제 생각이 들고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약간 이제 제가 이제 희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혹시나 물론 이제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당연히 이제 에이펙 정상회의를 제주에서 개최하면 제주의 인지도를 높이는 데 가장 효과가 크겠지만 혹시라도 제주가 안 된다면 그러면 이제 실망하지 말고 이 차선책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설사 이제 개최지 선정이 안 된다 하더라도 제주 발전을 해서 이제 차선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이제 제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박정수 학회장님도 이제 말씀을 했지만 매년 에이펙 정상회의 운영은 이제 개최지에서 크게 이제 두 측면에서 진행이 됩니다. 하나는 이제 정상회의를 유치하는 나라에서 매월 2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한 달에 2번 이상의 각종 장관급 강요회의, 에이펙 미니스트리얼 미팅을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그리고 이제 가장 국장급 고위 관리 회의를 진행을 합니다. 이런 이제 정상회의 전까지 매월 지속되는 이 회의에서 그해 연도에 이제 에이펙 주제라든지 핵심 어제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 이제 논의하고 실행 방안을 이제 협의합니다. 그리고 이제 11월이 되면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서 그 해의 이제 강요 회의와 고위급 관리 회의에서 이제 합의된 내용과 에이펙의 이제 비전을 선언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매월 진행되는 이런 강요 회의라든지 고위급 관리 회의와 더불어서 민간 국제 조직인 팩도 에이펙의 민간 업소로서 이제 각종 행사와 회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매년 11월 정상회의가 개최되기 전까지 수십 차례, 때로는 수백 차례의 대규모 국제회의가 이제 정상회의 개최국에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이제 과거 사례를 좀 살펴보면 이런 이제 대규모 정상회의 말고 대규모 국제회의는 개최국의 정상회의 개최 지역에서만 결정이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그 개최국에 있는 다른 도시에서 이제 분산되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2005년 이제 부산 경우에는 정상회의만 11월 달에 이제 부산에서 개최되었고 나머지 국제회의는 뭐 서울이라든지 제주, 대구, 경주, 인천 등에서 이제 2005년 2월부터 11월 사이에 이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2025년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지가 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이 다른 국제회의는 이 개최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이제 진행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뭐 정상회의가 제주에서 개최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면 대신에 이 다양한 국제회의를 제주에서 최대한 많이 유치하는 것이 이제 차선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정상회의 이 참가자 숫자보다는 그 1년 동안 진행되는 있는 국제회의의 참가자 수가 훨씬 많습니다. 2배 이상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그 파급하는 어떤 경제적 효과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회의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정상회의에 필요한 인프라 투자에 필요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이제 이 뭐 시설을 가지고 이미 다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만약에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정상회의가 제주에서 개최돼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런 대규모 회의가 아주 많이 제주에서 개최된다면 이것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 효과 그리고 한 번 방문 이후에 재방문 효과를 고려했을 때 그 효과도 이제 무시할 수 없고 굉장히 이제 큰 제주에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제주의 어떤 경제적인 효과의 지속성 한 번 와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올 수 있는 매력을 가진 도시라는 게 강점이라는 말씀하셨고 그 어떤 강점이 유치의 가장 어떻게 보면은 가장 경쟁력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조금 더 좀 기술적인 부분으로 제가 좀 토픽을 좀 바꾸고 싶은데요. 이게 아무래도 21개국이 관련되는 회의고 그 회원국 정상들이 오기 때문에 경호 의전 측면에서 아마 그 가장 중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 효과도 중요하고 국제관계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회의의 어떤 기술적인 성공이 가장 중요한 어떤 평가 요인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점에서 제주 출신이시고 경찰청 차장, 경찰 대학장을 역임하시고 지금 동국대에서 석사 교수로 계시는 박진우 교수님께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진우입니다. 에이펙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기 위한 가장 기본이 어떻게 보면 안전 문제일 수 있습니다. 화려하고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 안전이라는 기본이 안 됐을 경우에는 개최 자체가 불투명해질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그 시작 전에 환담하면서도 잠시 얘기를 나눴지만은 이 제주 섬이라는 이 한계, 공항 문제 이런 거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그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섬이라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 안전을 확보하는 데는 이렇게 통제가 얼마나 유용하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섬이 굉장히 접근을 차단하고 안전을 관리하기가 쉬운 그런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짧은 기간에 21개국 정상 뿐만이 아니라 관계자와 기자단이 많은 사람들이 출입을 해야 되는데 도민 여러분들도 느끼는 이 복잡한 공항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냐 이런 문제도 여러 가지 그 고민을 해보면 뭐 답이 없는 게 아니다. 일단은 제주공항을 뭐 시간을 좀 연장해서 뭐 활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정석 비행장을 조금 보완해서 어떤 비상 용도로 활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결국 제주공항 하나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인천공항, 김포공항, 전국의 공항을 다 연계해서 이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전에 미리 미리 그래서 이 개최 지역이 조속히 확정되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차근차근 준비를 할 수 있다 이런 그 생각이 듭니다. 또 제주의 장점이라면은 저도 G20이라든지 해관보 정상회의라든지 특히 29년에 제주에서 했던 한 아세안 여기도 다 그 참여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서울 코엑스라든지 이런 데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 지하철이라든지 뭐 각종 상가, 호텔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있고 또 회의 일정이 또 출퇴근 시간하고 연계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러시아워시 간의 교통관리, 숙소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만 제주는 이제 제주 ICC 주변에 대형 호텔들이 많이 이렇게 있고 또 거주하는 주민들 또 러시아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쉽게 관리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제주에서 에이펙만큼의 규모는 아니지만 2009년도에 11개국 정상이 참석하는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훌륭하게 이렇게 개최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보완을 하고 또 이게 제주에서 개최되지만 정부위원회가 꾸려지고 정부 차원의 그런 경호안전통제단이 마련돼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전국 경찰이나 이런 데서 지원받으면 안전 문제도 별 문제 없이 확보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이 공항의 혼잡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할 것인가를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여러 타 공항과 정말 플랜 B로 정석 비행장 보안 문제라든지 인근 김해나 이 광주 전남 지역에 있는 그런 비행장과 연계하는 문제, 뭐 헬기로 보안하는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면은 큰 문제가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어떻게까지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중에 또 추가 질문이 있으면 답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상 제주공항이 제일 번잡하기 때문에 지금 부산이나 인천이나 경주에서 저희랑 유치 경쟁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다른 측면을 보면은 뭐 호텔이라든지 국제회의 경험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ICC 그러니까 컨벤션 센터의 어떤 규모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제주의 어떤 그 강점을 이렇게 따라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이제 섬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연결성이 떨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항이 번잡하고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쪽 도시들의 공격 포인트가 되지만 지금 박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섬이기 때문에 그리고 ICC 주변에 어떤 집중되어 있는 호텔 시설하고 회의장 시설 때문에 훨씬 경호와 의전에 용이하다라는 게 큰 강점이고 공항의 번잡한 문제는 다른 어떤 플랜 B로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고요.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거는 박 교수님 모시고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하면서 좀 보완해 나가면 되겠다는 그런 또 확신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조금 이제 그 컨벤션 센터 관련해 가지고 국제회의 어떤 산업적인 측면에서 제주가 적임인지 충분히 에이펙을 유치하고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마이스 산업 전문가이신 신학승 교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양대학교 신학승입니다. 일단 저희가 관광에서 볼 때 관광객을 두 가지 분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가 목적으로 그냥 유의적으로 여행을 하는 사람과 두 번째로는 비즈니스 목적으로 여행을 하는 분류인데요. 최근의 트렌드를 살펴보면 이게 하이브리드로 가고 있습니다. 즉 여행을 하면서 비즈니스 미팅도 하고 유의적인 그런 경험도 추구하는 트렌드로 가고 있는데 이러한 트렌드가 마이스 산업에서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특히 이런 정부의 공적인 행사뿐만 아니라 사적인 행사에서는 이런 하이브리드, 즉 어느 미팅을 참가함에 있어서 그 미팅 본연의 행사도 중요하지만 그 미팅 참가하는 기간 동안 내가 어떤 액티비티를 할 수 있을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정부 차원의 행사에서도 이런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스 산업은 이게 종합관광 산업입니다. 식음, 숙박, 체험, 이벤트 모든 게 망라된 산업이고 실제로 여가 목적의 관광객과 비즈니스, 마이스 관광객의 부가가치를 비교해 보니까 마이스 비즈니스 목적의 관광객이 약 2배 정도의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2025년도 에이펙 정상회의가 제주도 관광 그리고 마이스 산업 발전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기회가 될 것 같다라고 일단 말씀드리고요. 이런 것을 상상을 해보세요.
이 VIP들이 제주도에 와가지고 그 회의를 참석을 하고 남는 시간에 또 다른 액티비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 성산 일출봉에 함께 올라가고 올레길을 함께 걸어보고 제주도의 천혜의 자연 환경을 느끼고 또 경험해보고 이러한 것들이 다 언론에 타고 프로모션이 된단 말이에요. 이 자체가 엄청난 파급 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제주도 관광이 도약함에 있어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 2025년도 에이펙 정상회의가 제주도 관광을 리브랜딩하는데 그리고 그 레거시를 남기는데 매우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는 이 에이펙이라는 행사의 명분에 가장 부합하는 지역이 될 수 있습니다. 에이펙이 단순한 경제회의가 아닌 이 전 세계 교역량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이 핵심 지역의 공동의 번영과 안정을 기원하는 그런 중요한 행사로 거듭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가치, 아까 발표에서도 말씀 주셨지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바로 지속가능한 성장과 번영, 포용 이러한 것입니다. 제주도는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세계적으로 세계 평화의 섬이라는 독자적인 브랜드를 최초로 구축한 섬입니다. 그리고 지금 인류사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평화라는 그런 가치에 가장 부합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에이펙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비전과 가장 그 맥을 같이 하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적임지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앞으로 제주도가 이 경쟁을 뚫고 그 개최지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그 세계 평화의 섬이라는 브랜드를 조금 더 강조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또 지금 제주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ESG 관련한 여러 가지 그런 캠페인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이런 국제 행사를 개최함에 있어서 또 중요한 동력이 해당 지역의 열의와 서포터를 얼마나 해줄 수 있느냐 이런 것인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지역 주민이 중심이 되어서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지역의 문화 이런 것들이 잘 컨텐츠화되기 때문에 에이펙에 참여하는 VIP들이 제주도에 와서 회의에 참여하고 지역 주민이나 지역민들이 중심이 되는 관광 프로그램이나 체험 프로그램을 참여를 해서 제주도의 그런 문화를 느끼고 K컬처뿐만 아니라 J컬처를 느낄 수 있게 된다면 엄청난 제주도 관광 발전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그 국제회의 산업 측면에서 제주도에서 회의뿐만 아니고 관광이라든지 그런 다른 어떤 그 가치적인 측면에서 특히 또 의제와 관련해서 평화라든지 그런 측면에 가장 부합하는 도시다, 지역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국제관계 측면에서 제주가 에이펙 유치에 좀 적임일 수밖에 없고 왜 또 그런 측면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홍석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립창원대학교 홍석훈 교수입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돼서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윤주 대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대로 저는 특히 외교적인 측면, 정치적 측면과 또 앞에서 경제적 측면, 또 마지막으로 문화적 측면을 엮은 지방 외교 시대의 서막이다, 시발점이다. 이걸 좀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영훈 지사님께서 제가 기사글 낸 것도 좀 읽었고 또 여러 가지 저희 학술 대회에서도 저도 지금 지방 외교 시대를 계속 알리고 좀 홍보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학문적으로. 특히 2016년 지방 공공외교법이 통과됨에 따라서 결국은 지방 지자체가 드디어 외교의 주체로 포함되고 수렴이 되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 이제 남북관계 지금 너무 막혀있긴 하지만 남북관계에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다 활용할 것이냐. 특히 앞에 지역, 특히 이태 전략은 우리 중앙정부의 외교 전략이기도 합니다. 거기 가장 핵심이 되는 지역이 바로 제주섬이겠죠. 지도를 보면 가장 제가 학생 때 늘 얘기할 때 지도를 봐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앞으로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미래의 이 국력은 안보적인 힘, 군사력, 경제력 힘도 중요하겠지만 21세기는 미래를 주도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힘이 결국은 지방 외교의 힘입니다. 이걸 잘 이끌어낼 수 있는 곳이 바로 제주다. 그게 왜
바로 공공외교의 가장 큰 목적점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평화, 피스 빌딩입니다. 이 평화의 섬의 아젠다를 제일 많이 발전시켰고요. 또 강불 보내기 등과 같은 남북교류 협력 사업에 있어서도 과거부터 꾸준하게 지속 가능한 남북교류 협력을 추진해왔던 곳이 바로 제주입니다. 이런 부분들 밖에서 선생님 여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고립됐다는 것이 오히려 더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지금의 외교는 네트워킹 시대입니다. 네트워크 외교라고 하죠. 미국을 중심으로 이제는 어떤 강대국의 일방적인 1대1 외교보다는 다자 외교의 큰 틀 속에서 이제 우리도 중견국 외교를 탈피하자 이런 시점이 왔다. 요즘 최근에 아시안컵 축구도 있지만 결국 아시아 지역에서 우리가 K컬처를 중심으로 모든 문화의 중심을 시민사회 힘을 추동하고 있다. 이런 것을 여러분 잘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잘 명월거리를 꼬아줄 것이냐. 이게 바로 중앙정부 및 지자체, 지방정부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젠다를 어떻게 잡아나갈 것이냐. 얼마 남지 않았지만 에이펙 정상회담을 이끌 수 있는 가장 아젠다를 잡는 게 중요하다. 저는 외교적으로 그걸 바라보고 있고요. 특히 오늘과 같은 미지다 포럼, 지방시대의 종말을 지금 메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지방국립대 교수이긴 하지만 그리고 제가 통일연구원에 있으면서 이런 부분들이 외교적인 큰 국가 전략의 틀 안에서 지자체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유기적으로 협력할 때 바로 도민의 삶, 국민의 삶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이 지금의 외교의 아젠다이자 목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미국도 이런 2019년부터 미 하원에서 지금 도시 및 지방 외교법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만 바로 지방 특별대사를 2022년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각 주에 파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앞으로 이건 큰 흐름이고 우리가 막을 수 없는 역행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적 수준으로 보자면 기재조연구원에서 경제 효과가 7,000원 이상, 또 생산 유발 효과가 나고요. 또 부가가치가 한 3,000원 이상, 또 7,000명 이상의 취업을 유발한다고 이렇게 보고서가 있지만 이건 결국은 일단 이런 가버넌스 통해서 정상회의 유치를 통해서 이 제주가 이걸 지방 역량 강화 이런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저거 지난 정거리에서 많은 지방 정부의 지자체들의 비난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저는 충분히 제주는 이걸 극복할 수 있고 또 할 수 있는 주도적 역할을 역량을 갖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강조할 필요가 있고요. 또 남북 회담도 여기서 주최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철옹성과 같은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많은 협력한 경력을 갖고 있는 제주 이런 것들을 주장할 필요가 있고요. 또 아세안 플러스 알파라는 제주가 추진하고 있는 외교 전략도 사실 중앙정부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태 전략과 바로 연결점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지난 캠프 데이비드 서밋에서 얘기했던 부분들이 바로 제주가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염려 아닌 염려이지만 어떤 회의를 주도할 때 지방정부 공공외교나 지방외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과거 중앙집권제에 좀 아무래도 익숙하다 보니까 아직 우리 지방정부, 지자체를 믿지 못하는 성향이 많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을 깰 수 있는 이번에 기회다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할 필요가 있고 또 중앙정부와 협력이 중요하겠죠. 유치를 위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바로 지방외교 중심의 제주가 있다. 거기에 아젠다가 필요하고 콘텐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아까 박경수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워싱턴 컨센서스나 베이징 컨센서스와 같이 우리는 못할 거 없겠죠. 결국은 제가 좀 생각해 봤을 때 JPC 정도, 제주 피스 컨센서스 정도로 해서 제주가 이 평화의 성이라는 평화의 아젠다 이런 것은 공공외교의 목적이기도 하고요. 지금의 주민의 삶을, 도민의 삶을 살리는 외교의 목적과도 같다. 이런 것들을 강조할 필요가 있고 또 인간 중심의 그린 에너지, 또 탄소 중립과 같은 이런 성과들을 보여줌으로써 전 세계가 정치적이지 않고 호응할 수 있는 시민의 장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 코로나19나 이구 이후에 지금 경제도 세계 경제 위기에 있고요. 또 안보 위기도 전 세계적인 이 권위주의가 지금 밀려들어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도 출구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2025년 정도에는 어느 정도 열릴 가능성이 크다. 또 남북 관계도 열릴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잘 콘텐츠를 만드시고 또 거기에 중앙정부와의 협력 속에서 인태 전략과 연결된 바로 아시안 플러스 알파 전략이 다르지 않고 또 시민사회의 큰 힘을 가버넌스 체제로 이끌어줄 수 있다. 일본의 코리아라든지 제트 프로그램과 같은 것들을 제주가 직접 이끌면서 바로 다자 외교의 핵심이 되어주기를 좀 기대하는 마음에서 좀 멘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아니 정보문이랑 저는 비슷하다 보니까 생각도 굉장히 비슷한 것 같은데요. 특히 지방 외교 측면에서 제주의 어떤 강점, 제주의 그 아젠다를 결정하고 아젠다를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사회 경제적 가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진행을 준비하면서 에이펙의 그간에 있던 문제점이 뭔가를 이렇게 한번 살펴봤는데 지난번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에이펙 회의가 있었지만 사실상 떠오르는 거는 미중 정상회담만 지금 떠오르는 거거든요. 저희 모든 사람들한테. 결국은 에이펙이라는 거는 그 에이펙이란 다자 협의체를 통해 가지고 강대국이나 가장 주요 현안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의 양자 외교의 어떤 장을 이렇게 내는 거고요. 그 지금같이 뭐 미중 경쟁이 심화되고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니 하마스 전쟁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는 평화라는 어떤 그 의제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제입니다. 근데 그거를 제주가 이제 세계 평화의 성으로 이제 지정이 됐고 제주 자체가 기본적으로 세계 인권이라든지 평화 증진에 대한 노력을 계속 해왔고요. 제주 포럼을 통해서도 왔고 4.3 재단을 통해서 해왔고 그런 부분에 가장 적합한 어떤 그 국제 정치적 아젠다 측면에서도 제주가 적합하다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에이펙의 문제가 뭐였냐 이게 지금 가장 화두가 되는데 결국은 무역의 어떤 자유화에 대한 논의도 많이 부족했고 제일 부족했던 것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논의조차도 못해왔던 그런 단점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후변화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이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장소는 어디냐? 결국은 제주가 그린 수소도 하고 여러 가지 풍력 발전도 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하고 탄소 중립을 하고 탄소 없는 섬을 2030년까지 만들겠다는 아젠다도 이제 만들어내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에이펙에 가장 알맞는 또 더더구나 지금의 어떤 국제 정치 질서에 가장 필요한 두 개의 아젠다를 제주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산도 안 되고 인천, 경천 더 많을 나이도 없다고 생각되고요. 그런 어떤 아젠다 측면에서는 제주가 가장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면에서 그 조금 더 저희가 조금 그 위축해 왔던 어떤 공항의 어떤 번잡한 문제라는 건지 그것도 제가 올해 그 에이펙 정상회의가 어디서 개최되는지를 봤더니 페루 쿠스코에서 개최되거든요. 조그만 관광 도시입니다. 인구 40만 밖에 안 되는 그 안데스 산맥에 있는 비탈에 있는 그 도시인데 거기에 무슨 공항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경쟁 도시들이 여러 가지 공항 문제를 이야기하겠지만 우리는 그 아까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어떤 그 인프라, 공항 인프라의 어떤 플랜 B를 잘 만들어서 설득해 나가면 다른 어떤 경제적인 아젠다하고 국제 정치적인 아젠다가 제주가 지금 시대에 가장 부합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되고 뭐 마이스 인프라라든지 호텔이라든지 그런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2009년도에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됐고 2010년도에는 한중일 정상회담을 제주가 개최했습니다. 그런 국제회의 정상회의 개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좀 이렇게 마지막 20m 남은 어떤 그 스포트를 전력 질주를 다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한 2-3분 남았는데 이 전문가들을 모처럼 어렵게 모셨으니까 질문이 있으시면 지금 질문해 주시면 특정 전문가님을 대상으로 질문해 주시면 질문 응답 시간 한 2-3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를 주최해 주신 오영훈 지사님과 한국일보 이성철 사장님과 상공회의소 회장님 안문석 회장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먼저 저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제주 출구 외국인청의 청장 차용호입니다. 제주에서 에이펙을 행사를 계획하는 그런 지사님의
그에게 제가 박수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싶습니다. 먼저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뭐 질문과 좀 의견을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아까 그 박진우 이제 전 대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공항에서의 번전 문제, 예를 들자면은 에이펙이 성공적으로 개최하려면은 해외에서 어떤 정상이라든지 수행자들의 이제 언론인들이 방문하게 됩니다. 현재 이런 상황에 대해서 현재 시점으로만 봤을 경우에 저희 이제 제주 국제공항에서 심사 인력들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은 뭐 교도사님과 모든 그 관계자께서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예를 들자면 지금 실무적으로 말씀드리면 1팀, 2팀 대략 한 20명에서 30명 정도가 주간, 야간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에이펙이 이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면은 물리적으로 100%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그 사전에 그런 인력 증원이라든지 그런 게 수반이 되어야 성공적으로 개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소위 말하는 그 자동화 시스템으로는 일단 한국에 처음 오는 국가이기 때문에 사실상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먼저 인력 증원이 사전에 충분하게 협의가 된다면은 에이펙이 성공적으로 개최되는 그 1년간 큰 문제 없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 이제 제가 한번 의견을 나누고 싶은 사안은 에이펙을 통해서 어떤 뭐 투자라든지 방문객들의 소비 활동 이런 거를 통해서 제주도의 경제가 많이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데 제가 조금 바람이라 한다면은 제주는 다른 육지 지역과 다르게 시범적으로 또는 제도적으로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아주 최상의 장소라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뭐 제주 지역의 관광, 게임, 반도체, 농업 등에서 전 세계적인 수준이긴 한데 제주가 에이펙이라는 이런 1년간의 행사를 통해서 도시의 체질 개선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지, 예를 들자면은 제주가 전 세계적으로 뉴욕이라든지 동경처럼 세계 도시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에이펙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지, 이제 그런 관점에 세계 도시로 된다면은 제가 이제 그 출입국 외국인 청계 청장이기 때문에 이민회관 팀에서 말씀드리면은 다양한 전문 인력이 제주에 살 수 있는 기반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전체 그 도민의 한 4%에서 5% 정도가 외국인인데 그분들의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거가 좀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이고 도에서도 같이 고민될 수 있으면 하는 그 바람입니다. 예를 들자면 단순 저숙련 외국 인력이 온다면은 생산성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도지사님께서 발표하시겠지만 단순 외국 인력이 오면 GRDP는 성장을 합니다. 다만 안타까운 전문 인력 대비 저수명 인력이 왔을 때 GRDP가 그만큼 성장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가지게 되고요. 또 전문 인력도 우리가 제주에서 어떤 방향으로 택할지, 미국과 캐나다의 이민자의 한 40에서 50%가 전문 인력입니다. 반면에 유럽 국가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15% 정도가 전문 인력입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세계 도시로 간다면은 이러한 전문 인력을 활용하는, 그리고 대학의 어떤 석박사를 활용하는 이런 전략이 어느 정도 찾아야 될지, 그런 제주도의 나름대로의 좀 비전과 이런 계획이 에이펙 개최될 때 반영이 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아까 박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빨리 확정이 되면 충분히 준비할 시간만 저희가 확보가 된다면은 공무원 인력 정원이라든지 출입국 관련한 어떤 상황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되고요. 나머지 이제 외국 그 손님들 맞는 아니면 여러 가지 외국 인력의 어떤 전문성 분야는 제주도가 사실상 무비자 정책을 이렇게 해오고 있고, 그러면서 축적된 노하우의 기초에서 앞으로 조금 더 이제 세련된 정책으로 만들어 나가야 될 어떤 과제라고 생각되고요. 에이펙 유치되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속도가 더 빨라질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에이펙은 많은 사람들이 그 내용보다는 그냥 보이는 모습, 그런 거를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전 세계 정상이 오기 때문에, 21개의 정상이 오기 때문에 미디어가 이제 많이 모이고, 결국은 앞틱이 중요하지 서브스턴스는 별로 안 돌아가는 그런 식의 어떤 톡쇼다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 미디어의 어떤 포커스를 맞추고, 아까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격과 품격을 보여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어차피 에이펙이 앞뒤에 많이 이제 포커스가 가는 그런 행사라면은 한국에서 제주만하게 그렇게 대외적으로 자신감 있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한국 이런 데가 있다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냥 외부의 모습까지 에이펙의 어떤 그 정상회의 개최에 가장 부합하는 도시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 자리를 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